Step into my heart. 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Leave your cares behi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제 나름대로 가격이 떨어진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좀 돈이 될 수 있다 하는 물건을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매의 물건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집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데, 경매 물건은 문제가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사놓고 한 2, 3년 기다리다 보면 올라간 후에 팔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경매로 감정가로 나온 것이 문제가 있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해결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것만 제가 골라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투자인데, 좋은 물건이 있고 돈이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은 누구든지 다 봤을 때 대중적으로 팔릴 수 있는 물건은 좋은 물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매로 나왔을 때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격이 떨어진 것을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하고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그걸 해결해 가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100% 다 맞지는 않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부동산에 한 20몇 년 동안을 경매로 낙찰도 받아보고 또 팔아도 보고 해결도 하다 보니까 제 경험에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무료 공개 강의를 이제 한다고 하시다 보니까 한 10여 분 정도가 오늘 오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벌써 1년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따가 쉬는 시간이라도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입학을 언제 했습니까? 그동안 이 강의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 강의를 들었을 때에 수익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오늘 공개 강의하는 것은 이런 강의가 있다는 것을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무료 공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오늘 교재도 다 들고 다 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것인가 할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데 경매의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매의 기본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야지 제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이런 것을 제가 강의를 하고 그동안 한 20년 동안에 우리 많은 수강생들을 제가 추천을 하고 낙찰을 받고 해결하다 보니까 실전 사례가 수백 건이 돼 있습니다. 그 수백 건이 돼 있는 것을 제가 그 전에 낙찰 받은 걸 사례로 이렇게 8건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처럼 추천하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해결했던 사례를 전부 다 책에다 옮겨놓고, 이 책에다 옮겨놓은 것을 제가 유튜브로 한 학씩 이렇게 분할을 해서 지금 매 일주일에 1개 내지 2개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유튜브에 이종실 치시고 보면은 그 회원 모집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회원 모집 하는 데에 가입을 하시게끔 되면 회원들만 이 9권에 돼 있는 그 여러분 전에 입학하셨던 분들이 낙찰을 받았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주 지원 4개에 2024 32248이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인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이번 5분의 3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분 매각, 건물 매각 제외, 그다음에 공장, 맹지 토지, 농지증을 발급 안 해주는 걸 이런 걸 추천을 많이 하게끔 되는데 항상 지분은 우리가 일반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내가 이 건물에 또는 아파트에 5분의 3 지분 갖고 있습니다. 2분의 1 지분 갖고 있습니다. 팔아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팔아주는 공인중개사가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분을 추천할 때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맡기지 않아도 팔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필지가 두 필지인데 농지가 조그만 농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한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필요 없는 건물과 토지의 5분의 3 그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던 농지의 5분의 3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가 임차인이 한 분이 있는데 이 한 분은 보증금 없이 월세로 1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민사집행법 제 93조를 보시겠습니다. 93조를 보시게끔 되면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즉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수님 어저께 제가 교수님이 추천하신 물건 2등하고 10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한 잔 쏠려고 하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오늘 생맥주 좀 오십시오 하시는 분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분은 반드시 잔금 내기 전에 취하됩니다. 낙찰 받았다고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낙찰을 받을 때에 경매를 신청한 채무자가 채무를 갚아버리게끔 되면 그 경매가 취하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잔금을 내야지 내게 되시지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경매를 취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일반 경매가 아니고 강제 경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강제 경매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 매수가 신고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경매는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내기 전에 채무자가 갚아버리면은 취하가 되는데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았는데 그 채무를 갚아버리려고 했을 때는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취하가 되지 기양 취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입니다. 자, 저는 여기를 보게끔 되면은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에 20평하고 이게 5분의 3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는데 감정가 4억 7,300이 3억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임이 얼마가 있죠? 1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입을 한 사람이 언제 했죠? 2012년 정도 했죠. 그리고 5년 계약 갱신했죠. 그러면 2012년도라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지금서부터 한 12년, 13년이 넘었죠.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세입자는 거의 주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세입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 보면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대풍리 579-11 있고 대청 14번인데 하나는 대지고 하나는 전이고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인데 이 전은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구 지분이 나왔죠? 5분의 3 100 누구 지분이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광해원 농협협동조합에다가 기준권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 광해원 농협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임의경매인데 누가 했죠? 여기 강제 경매로 2,100만 원을 정해서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채무자는 여기에 있는 광해원 농협협동조합에는 한 번도 이자를 밀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냈었다는 뜻입니다. 거기는 그 경매가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충북신용재단에서 강제 경매로 2,100만 원을 청구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물건이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밑에 종합상사가 있고 2층이 있고, 여기 보면 건설 중기업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있고, 밑에 종합상사가 있고, 여기 있고, 이 종합상사는 지금 12년 동안을 여기를 계속해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여기 감정가격이 3분의 2가 얼마죠? 감정가격 3분의 2가 얼마입니까? 4억 7,300이죠. 그럼 4억 7,300이라는 이 전체 물건이 약 6억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6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2천만 원의 강제 경매가 나왔다고 해서 이 집을 포기하겠느냐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낙찰을 받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라도 빌려다가 2천만 원을 갚아야 되고, 우리가 낙찰 받은 다음에 갚으려고 할 때는 우리 낙찰자한테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3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취하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장을 받게끔 되죠. 그럼 우리가 도장을 받아주면 자기가 갚았죠. 그럼 취하시키죠. 그 취하시키면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사건은 취하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우린 등기 이전할 번일 없고 취할 일도 없고 아무것이 취하 동의서만 하나 우리가 도장을 찍어주면서 300만에서 500만 원 정도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러니까 한 1%의 확률도 없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갚지를 않는다고 해서 경매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여기 사거리 코너에 있는 이런 물건 정도쯤 되고 월세가 이런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80% 정도 선에서도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 이게 최악의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의 확률 중에서 99%는 우리가 취하된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취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를 날 일은 없다. 사실은 예전에는 경매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활발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신권에 우리가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신권에 들어가나 두 번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나 어차피 취하되게끔 되면 우리가 잔금 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서 잔금을 안 낸다고 할 때 우리가 공유물 분할로 했을 때라도 배당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된다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64%까지 하락한 후에 제가 추천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더 이상의 여기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는 게, 기준 권리가 아까 여기 없어 있었고요.